포인터 자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배열과 연결해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을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A라는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A와 B의 주소는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배열이 10개짜리잖아요. 10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10개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된 게 아니고 순서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주소를 찍어보면 4씩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85번째 프로젝트. W07 089 array and pointer. int 배열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int a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a는 10개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5, 1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숫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죠. 배열을 선언할 때는 몇 개짜리인지를 반드시 선언해야 되는데 초기화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몇 개인지 알기 때문에 초기화할 때만 안 해도 돼. 초기화할 때도 써줘도 돼. 이게 10개니까 여기 10이라고 써주면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를 출력을 해봅시다. for int 배열은 0서부터 출발하잖아요. i는 0서부터 10까지 10개 플러스 하면서 int f a %t는 B의 주소라고 쓸까요? 네, 주소는 %d니까 주소니까 %p라고 씁시다. AI의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d도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i라고도 쓰고 i와 그 주소값 두 개를 출력한 거죠. %d, %p.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48, 40, 48, 40, 50 이렇게 나오죠? 이게 4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십진수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십진수로 출력을 해보면 십진수로 출력하면 72, 76, 80, 84, 88 전부 4씩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배열은 나란히 저장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d, %p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어요. 10진수냐, 16진수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 나란히 저장된다. 여기저기 저장되지 않고 나란히 저장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 외우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성질이야. 재밌는 성질인데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의 이름은
번째 주소 A0의 주소와 같다. 펄? Are you sleeping?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응? 너무 당당해. 졸았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선생님.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알겠죠?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제 출력을 해봅시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F. 배열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A는 저는 P 해가지고 주소를 찍어봅시다. A라고 해서 찍어보고 그다음에 프린트 F 하는데 이번에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A0죠. 이거에 AND 이것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AND A0와 A는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같아요. 그죠?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그래서 우리가 int a라고 쓰면 a가 메모리 위에 어떤 주소 값을 어떤 주소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소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열로 int a10이라고 쓰는 것도 그 주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고 a의 주소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A의 주소는 배열의 이름 A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다. 그래서 우리가 스캔F를 했을 때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캔F를 할 때 %d 했을 때는 여기에 n 이렇게 많이 썼었죠? int n 했을 때 n의 값을 정수를 읽어와 했을 때 이렇게 n의 주소라고 썼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 s10 이렇게 10개짜리 문자 배열을 선언하고서는 scanf %s로 읽어와 그런데 s에 읽어와 이렇게 해서 그냥 s의 이름만 준 거예요. 그랬었죠. 그렇죠? S 배열의 이름만 줬어요. 여기는 AND 표시를 안 했다고. 그 이유가 요게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AND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얘는 주소는 AND라고 써줘야지 된다. 그래서 얘는 AND 표시를 했고 문자를 읽을 때는 AND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scanf가 주소 값을 가지고 실행하는 함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라는 주소가 a라는 값이 이 값이고 첫 번째 원소의 주소도 똑같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와 같다. 원소의 주소와 같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포인터와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을 배열하고 포인터를 연결시켜서 쓰는 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배열과 포인터를 연결하면 아주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읽어보면 프로그램을 읽어보면 펄 이거 한번 읽어볼래? 뭐예요? 이 프로그램 읽어봐. 읽어보라고 여기서 메인 안에서 배열 그 12호는 배열 아니 1, 2, 3, 4, 5 int 어레이는 int 어레이 배열 int 어레이 10개짜리 배열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초기화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int 포인트 정수 int 포인터 ptr은 정수형 포인터 ptr은 배열 배열의 이름을 갖는다.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주소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배열 10개를 만들었어. 배열은 나란히 있다 그랬어요. 배열 나란히 있다. 자, A라는 배열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 여기서 1, 2, 3, 4 값을 가지고 있는데 PTR이라는 포인터가 있다. 자, PTR이라는 포인터가 있다. 이 PTR은 어레이라고 초기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갖는다. 얘를 가르친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르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배열을 변수를 연결할 수도 있고 배열을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 0, 1, 2, 3 해가지고 9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10이구나. 10까지. 인덱스는 0서부터 9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레이 3의 주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레이 3의 주소. 그러면 어레이 0, 1, 2, 3 얘의 주소예요. 얘의 주소. 얘의 주소는 요 값인데 여기 요 번지수인데 요 번지수. 걔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나 있으니까 여기서 4, 여기서부터 4, 여기서 4니까 플러스 12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치? 정수니까 4씩 늘어나서. 그리고 얘는 어레이가 주소죠. 주소에다 플러스 3한 것도 마찬가지로 12의 값을 가질 거고 PTR 포인터죠. 포인터에 3을 더해도 똑같이 12가 증가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PTR 3의 주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심지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포인터와 배열이 연결되면 이게 연결된 거예요. 포인터와 배열이 연결되면 포인터와 포인터 표시와 표현과 배열 표현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배열 표현은 A, I 이렇게 쓰잖아요. I 번째 원소.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포인터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PI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인터의 배열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P 플러스 정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배열의 주소니까 a 플러스 i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와 배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포인터 표현식이나 배열 표현식을 서로 바꿔가면서 써도 상관이 없다. P하고 A가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포인터가 배열과 연결이 되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86번 풀어줄게요. 추가 속도 W07 포인터 앤드 레이 포인터와 배열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그냥 외워버려야 돼. 인클루드 인트 메인 내가 정수 배열 A를 선언했는데 10개짜리를 선언했는데 얘는 10, 20, 30, 40, 90, 60, 70, 80, 50, 100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하나 선언했는데 정수형 포인터 P를 A라고 연결을 시켜주자. 그러면 프린트F 해봅시다. 프린트F 일단 주소부터 해볼게요. 주소 A3의 주소는 %P 이고 P3의 주소와 같은 거죠. 이제 두 개를 A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와 이거를 A하고 P를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3의 주소와 P3의 주소를 출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A3의 주소와 P3의 주소. 자, 얘는 배열 표현식으로 한 거죠. 배열 표현식. 자, 얘는 배열 표현식으로 주소 표시한 거죠. 이거는 포인터식으로 주소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는 포인트F 포인터는 P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3 이퀄 %P라고 쓰고 P 플러스 3 이퀄 %P라고 쓰고 뭐 주소처럼 포인터처럼 썼잖아요. A 플러스 3 P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거는 주소를 표현한 거고 이제 이번에는 내용을 표현해 봅시다. 내용을 표현. 배열 표현식. 내용을 표현. 프린트도 하는데 배열은 A3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A3. 그걸 정수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D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P
P라고도 똑같이 쓸 수 있다니까. P3 B라고 쓰고 얘를 A3 P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똑같이 포인터식으로 내용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포인터식이니까 별표 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퍼센트지. 그 다음에 별표 P 플러스 3 이걸 퍼센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별표 A 플러스 3 별표 P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 가능하다. A와 P가 이렇게 이게 이제 포인터가 배열과 연결되는 포인터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앞에 인트가 있어요. 인트 배열이 있는데 별표 포인트 A 배열이 있고 별표 포인터 P는 A라고 연결을 했어. 그러면 A 포인터 P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치는 거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얘가 여기를 가리치는 거야. 이렇게 배열과 포인터가 연결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배열과 포인터 표현을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포인터 P도 배열처럼 쓸 수 있고 배열 A도 포인트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열 표현식으로 주소를 표현하면 A3의 주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P3의 주소 이렇게 써도 된다. 똑같이 A3의 주소, P3의 주소가 출력이 될 거고 포인터식으로 주소를 표현하면 A 플러스 3 이렇게 쓰잖아요. 주소 플러스 3 P 플러스 3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써도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배열 표현식으로 내용을 쓰면 우리가 세 번째 원소 출력할 때 A3 이렇게 쓰잖아요. A3처럼 P3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포인터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3의 별표. 그러면 A가 가르치는 주소 다음 주소의 내용. 그죠? 그러니까 A가 가르치고 있는 주소 다음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주소의 내용. 그 주소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게 포인터와 배열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얘를 출력을 해보면 P와 A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다 이 네 개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 네 개는 다 똑같다. 요 네 개도 다 똑같다. 어떠한 식을 써도 상관없다. 알겠죠? 그렇게 값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포인터와 배열의 상호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PTR3라고 쓰는 거는
str 플러스 3의 내용과 같다는 말이고, 얘는 array 플러스 3의 내용이라고도 쓸 수 있고 array 3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식이 다 똑같다.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요 조건 하에서 포인터를 array로 연결만 시켜주면 다 쓸 수 있다. 요거는 이따가 하죠. 요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